안녕하세요. 부모 코칭 노트의 유선생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저희 딸아이 방이에요. 딸아이가 잠시 외출한 사이 잠깐 들어와서 빨리 촬영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빨리 시작해 볼까요? 얼마 전에 전시회 다녀왔는데요. 에드바르 뭉크전에 다녀왔습니다. 이 작품은 다 아실 거예요. 뭉크의 대표작이죠. 근데 이 작품은 아쉽게도 오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판화 작품이 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뭉크는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표현주의의 선구자가 됐습니다. 현대 미술의 대표 주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갑자기 뭉크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궁금하시죠? 오늘 제가 전신이 표현주의니 하는 얘기를 꺼내는 건 미술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뭉크의 성장 스토리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의 성장 배경이 뭉크가 표현주의 작가가 되는데 미친 영향도 살펴보고 자녀 양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뭉크는 1863년 노르웨이에서 5남매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매우 우울했어요. 병과 죽음으로 가득했거든요. 어머니는 뭉크가 5살 때 결핵으로 사망했고 누나 역시 같은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뭉크가 누나와 각별했다고 해요. 뭉크의 아버지와 동생도 뭉크가 20대 때 차례로 사망했고요. 가족의 연이은 죽음은 뭉크에게 트라우마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왜 아니었겠어요? 여기 병든 아이라는 작품을 한번 보실까요?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을 바라보는 창백한 소녀를 그린 그림인데요. 병으로 고통받는 누이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깊은 슬픔과 절망이 읽혀지시나요? 근데 또 뭉크 자신도 병약했어요. 평생 신경질환을 포함한 여러 질병에 시달렸거든요. 참 우울하죠. 가족 관계를 좀 들여다볼까요? 뭉크는 군의관이었던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매우 엄격하고 종교적인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이런 성향은 뭉크에게 죄의식과 불안을 일으켰고 그의 작품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듣기만 해도 침울한 성장 배경은 뭉크가 평생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했고 그의 작품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뭉크의 많은 작품에서 우린 짙은 우울과 불안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으니까요. 죽음과 병에 대한 공포, 절망감과 소외 같은 감정도 읽을 수 있어요. 그의 대표작 절규를 제대로 한번 보시죠. 붉게 물든 밤하늘을 배경으로 절망과 공포에 휩싸인 인물이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린 상하고 찢긴 영혼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뭉크는 자신의 주관적 경험과 감정을 표현주의라는 방식으로 강렬하게 드러냈고 그런 그의 작품은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인간은 누구나 뭉크와 같은 상실을 경험하죠.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드문 일이긴 하지만 아이가 뭉크처럼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요.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모양의 상실을 경험합니다. 가족 중에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을 수 있고 아이에게 장애가 있거나 아이가 뭉크처럼 병약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이혼과 재혼,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괴롭힘이나 왕따 같은 학교 폭력에 시달릴 수 있겠죠. 요즘은 사이버 폭력도 있겠네요. 잦은 이사나 전학을 겪는 아이도 있고 친구가 없는 아이도 많습니다. 지나친 경쟁에 밀려 일찍부터 낙오자로 낙인 찍힌 아이들도 있어요. 뭉크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가족 관계 혹은 친구 관계에서 이런저런 갈등을 겪기도 하죠. 상실과 갈등을 겪으면서 아이들은 불안, 우울, 슬픔, 분노, 외로움, 무기력, 죄책감, 소외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뭉크가 작품으로 자기 경험과 감정을 표현했던 것처럼 아이들도 여러 형태로 자신의 상한 감정을 표현하고 표출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표현되고 분출될까요? 성적 저하, 공격적인 행동, 관계의 악화, 집중력 저하, 낮은 자존감, 무기력, 반항과 일탈, 심한 욕설, 식욕 저하, 수면 장애, 폭력성, 사회활동 감소나 자해, 자살 시도 등 다양한 형태로 표출됩니다. 심지어 표현조차 못하고 안에서 골마 터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성장기에 겪는 상실이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는 너무나 많죠.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상한 감정을 경청하고 공감하고 보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들의 행동과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이 필요하죠. 아이들의 상처와 감정을 제대로 읽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 말입니다. 아이를 읽는 데 실패하면 우린 아이의 돌출 행동이나 이상 행동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움은커녕 우리가 아이를 코너로 밀어붙이는 역할을 자초하게 됩니다.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뭉크의 작품이 아름답거나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작품에서 그가 겪은 고통과 상실을 읽어내고 공감하죠. 아이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태도가 우리 눈에 좋게 보일 리 없지만 다그치고 꾸짖으며 문제시하기 전에 아이들이 겪는 고충과 괴로움을 또 외로움을 읽어내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잡아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성장기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억압적인 가정 환경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도 유의하시고요. 이런 환경에 지속해서 장기간 노출되면 아이에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낮은 자존감입니다. 아이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남의 눈치를 볼 수 있어요. 늘 불안해하고 실수를 두려워하죠.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기도 해요. 자기 방어적이기도 하지만 공격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를 어려워하거나 사회적 고립을 자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이기 쉽고 억압된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치근하게 여기면서 우울감에 빠져들기도 하죠. 엄격하고 억압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행복감에 충만한 아이, 사고가 유연하고 창의적인 아이가 자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아이도 우리 부모님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아이든 부모님이든 상실과 관계의 복잡함에서 오는 부정적인 정서와 감정을 자신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표현하고 분출할 수 있는 루트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뭉크가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표현주의 작품으로 승화했던 것처럼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술활동이나 취미생활, 또 여가활동이나 스포츠, 여행을 즐기거나 글쓰기, 대화, 명상도 좋고요. 자원봉사나 동아리 활동, 공연 등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뭉크전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9월 19일까지 감상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